여러분, 혹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랑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제대로 한판 붙은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그냥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아주 흥미진진한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 거대한 흐름을 월가나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이미 눈치채고 움직이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AI 자율주행의 핵심 이슈, 그리고 2026년의 전망과 그 속에 숨겨둔 돈이 되는 포인트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는 지난 2026년 1월 5일이었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사실 CES가 매년 열리는 행사긴 하지만 올해 공개는 진짜 완전히 달랐는데요. 자동차 업계 최고인 두 거물이 사실상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날렸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자동차 산업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젠슨 황이 무대에 올라와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인 알파 마요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신제품 나왔습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피지컬 AI, 즉 로봇공학의 챗 GPT 순간이 도래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챗 GPT가 나오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율주행도 그 수준의 특이점이 왔다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바로 이틀 뒤인 7일에 자기 앞마당인 X에다가 대놓고 반격을 날립니다.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경쟁 압박을 주려면 5년에서 6년은 걸린다.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99%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은 1%는 오직 테슬라만 할 수 있다. 라면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겉으로만 보면 그냥 IT 거물들의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차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피지컬 AI의 주도권 싸움인데요. 피지컬 AI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챗 GPT 같은 AI는 모니터 안에서만 사는 애들이에요. 글 쓰고 그림은 그리는데 물리적으로 컵 하나도 못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달라요. AI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겁니다. 직접 로봇 팔로 물건을 짚고 자동차 핸들을 돌리고 공장 기계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 황이랑 일론 머스크의 싸움은 앞으로 물리적 세상을 움직이는 AI의 두뇌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전쟁인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그 거대한 전쟁터의 첫 번째 격전지일 뿐인 거고요.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의 전략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먼저 젠슨 황의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까요? 얘네는 직접 자동차를 안 만들어요. 엔비디아 차는 없잖아요 지금. 대신에 모든 자동차 회사한테 두뇌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옛날 골드러시 때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는 금 캔 사람보다 곡괭이랑 청바지 그리고 삽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젠슨 황이 딱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벤츠가 만들던, 현대차가 만들던, 중국의 BYD가 만들던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걸 수평적 플랫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정반대죠. 칩도 직접 만들고 자동차도 직접 만들고 충전소에 보험까지 직접 다 합니다. 마치 애플처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략의 차이가 투자 관점에서 진짜 중요해요. 젠슨 황 모델이 이기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마진은 줄어들 겁니다. 핵심 부품 칩을 엔비디아한테 비싸게 사야 하니까요. 반면에 일론 머스크 모델이 이기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운송 서비스 회사가 됩니다. 우버나 리프트처럼 사람을 태워주는데 운전사 인건비가 0원인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접근법에서도 두 천재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둘 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을 쓴다고는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이 좀 달라요. 엔비디아의 알파 마요는 이성적인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핵심은 설명 가능한 AI라는 점이에요. AI가 운전을 하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측 전방에 공사 중 표지판이 있어서 서행합니다 라고 또박또박 이유를 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엄청난 강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옴니버스라는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학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테슬라의 FSD는 실전 파이터입니다. 왜 핸들을 꺾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약해도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모은 압도적인 실제 주행 데이터로 인간처럼 운전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무서운 게 이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쓴다는 거예요. 현실 데이터가 메인이긴 한데 토네이도가 불거나 UFO가 나타나는 것 같은 이 희귀한 상황은 가상 데이터로 만들어서 섞여서 먹입니다. 젠슨 황이 말하는 시뮬레이션의 장점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월가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당장 1년에서 2년 단기 승부로는 엔비디아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규제 때문이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허가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엔비디아 시스템은 이래서 피했습니다 라고 서류를 딱 내밀어요. 승인해주기가 쉽죠. 그런데 이 테슬라의 방식은 설명은 좀 어려운데 데이터상 안전하니까 믿으세요 하는 격입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실제로 당장 올해 1분기부터 벤츠가 엔비디아 두뇌를 단 CLA 모델을 내놓고 현대차랑 BYD도 줄을 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매출이 찍히는 확실한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계를 장기로 돌리면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그 규제의 벽을 뚫고 로봇택시를 성공시킨다면 그때는 우리가 알던 자동차 시장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분석한 로봇택시 시장 규모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현재 우버나 리프트 시장은 마일당 가격이 3달러에서 4달러 수준이라 시장 규모가 134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노리는 가격대는 마일당 0.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시장 규모는 5조 달러까지 폭발합니다. 버스 대신 로봇택시를 부르고 지하철역까지 걷는 대신 택시를 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거대한 신대륙을 독식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싸움의 2차, 3차 파급 효과입니다. 월가의 진짜 큰 손들은 자율주행 자체보다 이 파급 효과에서 돈 냄새를 맡거든요. 첫 번째 파급 효과는 보험 산업의 지각 변동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나이, 사고 이력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AI가 되면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로 넘어갑니다. 개인용 보험 시장은 쪼그라들고 거대한 기업용 보험 시장이 열리는 거죠. 특히 테슬라는 자기 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기존 보험사들보다 훨씬 정교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기존 대형 보험사들이 테슬라한테 제발 데이터 좀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데이터 종속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파급 효과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미국에서만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수십만 명인데 이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되면 이 일자리들이 위협받겠죠.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먼저 나올 거거든요. 고속도로는 AI가 달리고 복잡한 시내는 사람이 운전하는 둔업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원격 관제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AI 트럭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원격으로 조종해주는 고숙련 파일럿들이죠. 육체 노동이 고도의 사무직으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급 효과는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터예요. 미국은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앞세우고 중국은 화웨이랑 V2X 인프라로 맞서고 있죠. 미국은 차량 자체의 AI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은 도로랑 신호등이 정보를 주는 그런 인프라 중심의 자율주행을 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유럽 런던이에요. 드라기 보고서 이후 규제가 완화된 런던이 지금 로봇택시의 격전지가 됐어요. 미국의 웨이모, 중국의 아폴로, 영국의 웨이브가 이 런던이라는 중립지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본진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런던은 진짜 기술 서열을 가리는 그런 경기장이 된 셈이죠. 자, 지금까지 자율주행 시장의 거대한 판을 한번 그려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핵심 변수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제 승인 속도입니다. 미국의 정부가 얼마나 빨리 핸들 없는 차를 허용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자, 두 번째, 기술 완성도입니다. 사고율이 인간보다 현저히 낮아야 하겠죠. 자, 세 번째, 데이터 경쟁력입니다. 희귀한 사고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 네 번째, 비용 구조입니다. 마일당 운영 비용을 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만약 규제가 빠르게 풀린다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 깔려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방이면 전 세계가 로보택시로 뒤덮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규제가 천천히 보수적으로 풀린다면 엔비디아가 유리합니다. 설명 가능한 AI로 규제 당국을 설득할 수 있고,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장을 점진적으로 장악할 거니까요. 자, 우리는 리스크 포인트도 명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리스크는 고객사의 내재화입니다. 테슬라도 애플도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결국엔 다들 자체 칩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리스크는 단 한 번의 대형 사고입니다. 브랜드 신뢰가 생명인 로보택시 사업에서 초기 대형 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도 항상 변수로 작용하죠. 자,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전쟁,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차를 만드느냐의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판단 권력이 인간에게서 AI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국가와 시스템이 관리하는 방식, 엔비디아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적인 기업이 독점하는 방식, 테슬라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걸 가르는 거대한 체제의 경쟁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인프라를 장악하는 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를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려드린 이 큰 그림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